이번 세션에서는 비즈니스 관점의 DX 대응을 위한 인터페이스 아키텍처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젠트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박천홍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솔루션 혹은 연계 솔루션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희 솔루션들이 확장해 왔는지 커안을 좀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솔루션 혹은 연계 솔루션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발전과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서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인터넷 혹은 네트워크의 디바이스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시스템들이 다양함에 따라 그 내부 시스템의 다양한 시스템들을 연계하고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발생하게 됐고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솔루션을 보통 인터페이스 솔루션 혹은 연계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저희 인젠트는 20년 전부터 네트워크의 발달로 은행에 많은 수의 네트워크 디바이스 발생어를 통합하기 위해서 MCI 즉 대내 채널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대내 채널 통합을 산업적으로는 공공이나 일반 엔터프라이즈로 확장을 해놨고요. 더 나가서 대외 채널 통합이라고 하는 FEP, 더 나가서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EAI, ESB로 확장해서 최근에는 전 영역에 걸쳐서 전 산업 영역에 걸쳐서 전사 인터페이스 통합이라는 부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고객 관점에서 몇 가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 진출하다 보니 과연 인터페이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에 정답이 있을 거라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됐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터넷의 발전으로 산업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 공공, 기업 모든 회사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하게 됐고요. 그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환경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고객 관점에서 과연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융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면서 다양한 것들을 고객분한테 제공을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다른 영역에 있어서 저희가 뭔가 더 적용을 해드리고 인터페이스 아키텍처라는 거에 변화가 필요한 걸 깨닫게 돼서 새로운 DNA, 즉 금융 쪽이 아닌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DNA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실행 환경뿐만 아니라 개발부터 실행, 운영까지를 통합할 수 있고 고객 관점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골라 쓸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이라는 부분으로 발전해 나가고자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솔루션, 즉 인터페이스 솔루션의 기술적 진화를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터페이스 아키텍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에이전트를 제공해주는 에이전트 허브 기반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공공에 강한 ESB, EAI 솔루션 전문 솔루션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공공 영역의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DNA를 확보함으로써 저희 솔루션에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도 서로 연계할 수 있고 구축이 가능한 기능들을 솔루션에 탑재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전문 ESB, EAI 솔루션 기반의 다양한 배치 연계 패턴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관점에서 접점 통합이나 인터페이스 통합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통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지션 중심의 전사 모니터링 체계까지 기술을 도입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이라고 하는 올인원 플랫폼의 실행 부분뿐만 아니라 운영 환경까지도 제공해드리는 올인원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사 인터페이스 개발 표준화 부분입니다. 자, 개발 플랫폼을 단순히 실행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 개발하는 과정을 전사적으로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개발 환경부터 자동화까지 모든 영역을 영역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다음에 인터페이스 솔루션은 기업 인프라의 혈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혈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전체 인터페이스 솔루션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을 통합록으로 저장하고 그 많은 통합록들을 빅데이터 기술로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록 기능을 저희 플랫폼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 인젠트 인터페이스 올인원 플랫폼 기반의
인터페이스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었고요. 인터페이스 아키텍처에서는 개발, 실행, 운영을 모두 통합해서 고객 관점에서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아키텍처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솔루션이 그러겠지만 저희 인터페이스 솔루션도 실제로 구동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진화,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최근 리눅스라고 하는 트렌드가 나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기 시작을 했고요. 다음에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함께하는 오픈 소스라고 하는 부분은 솔루션 자체에 굉장히 민첩한 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고, 앞에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오픈 DBMS에 대한 기술을 확보해서 그 기술 기반의 대응이 필요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리눅스와 오픈 소스의 발전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환경을 발생하게 됐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복잡함을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컨테이너 플랫폼이라는 개념까지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20여 년 동안 고객사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객사의 운영 환경을 제공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그런 고객사와 발 맞춰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대응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 대부분 고객사들이 중대형 기업이라는 것을 봤을 때 프라이빗 환경과 퍼블릭 환경 하나씩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섞어서 해야 된다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실제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멀티 DBMS, 즉 하나의 벤더나 하나의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DBMS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DBMS를 서로 다른 존에서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 거래 패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연계 솔루션이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게 돼서 선도적인 기술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대응 전략은 일단 클라우드 DBMS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멀티 DBMS, 멀티 데이터 소스 같은 부분을 솔루션이 적절하게 그분의 대응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로 레파지토리의 통합과 분리 부분입니다. AP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무한 확장하는 그런 구조의 클라우드 구조에서는 반드시 레파지토리를 별도로 분리하고 분리된 레파지토리를 다시 통합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개발 환경, 운영 환경을 같이 통합함으로써 통합 거래로구나 통합 개발 전사 환경을 같은 것 통해서 레파지토리의 통합과 분리가 필요하게 됐고요.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연계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계 솔루션 자체의 스케일링도 중요하겠지만 연계 시스템이 연계하는 대상 시스템의 스케일링, 즉 오토 스케일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기술적인 화두가 발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 DB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한 혹은 컴플렉스한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개발 및 운영 환경을 통합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대상 시스템의 오토 스케일링 대응이라고 하는 연계 시스템만, 연계 솔루션만 가지고 있는 특이 상황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온프라미스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존과 그리고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한꺼번에 쓰는 그런 사상을 말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먼저 에이전트, AP 솔루션, 즉 대상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되는 에이전트들의 유연한 구성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의 고정적인 방식의 컴피그 설정을 잡는 방식에서는 AP 대상 시스템의 무한 확장 자체를 제공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거꾸로 에이전트가 확장됨에 있어서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유연하게 AP 구성 관리가 가능하도록 저희 솔루션을 개선을 했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빗 환경과 퍼블릭 환경의 중간의 실행 정보 공유를 저희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서 실제로 라우팅이나 로드 밸런싱 혹은 모니터링 등과 같은 이런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중간의 실행 정보 공유라는 기능들을 좀 더 확장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은 연계 솔루션 기반의 로드 밸런싱 기능인데요.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 로드 밸런서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항에서는 그 로드 밸런싱의 영역이 특정 클라우드 내가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혹은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 환경까지도 서로 다른 존을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요. 거꾸로 저희 연계 솔루션에서 제공해드리는 가장 효율적인 로드 밸런싱이나 그리고 라우팅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거래를 분배하거나 그 패스를 경로를 정하는 기능이 굉장히 필요하게 됐고, 특히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기존의 L4 스위치 장비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지고 있던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 기능을 좀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다른 존 사이에 있는 복잡한 환경을
보다 쉽게 그리고 저비용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자 인터페이스 트랜잭션 모니터링 기능과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의 통합 로그 기능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서 대상 시스템의 오토 스케일링 되는 기능을 대응하는 그런 솔루션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솔루션의 기술도 완성도를 위해서 기술적 진화된 부분과 거기에 따른 저희의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설명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화에서 저희 솔루션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젠트에서 기술 담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솔루션의 완성도를 가졌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라 고객 혹은 비즈니스의 DX라고 하는 부분에서 새로운 도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맨 첫 번째 세션에서 교수님이 말씀했던 부분과 좀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초연결 사회, 다양한 네트워크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또 다양한 네트워크 인터넷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다양한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통합했던 기술적인 근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바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옆에 보여드린 것처럼 공유, 협업, 개방과 수평, 서비스 구도,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화두로 나타나면서 연계 솔루션뿐만 아니라 모든 솔루션에게 어떻게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치 창출 도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전통 산업의 데이터 같이 소유의 개념은 더 이상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 및 기기 통합이 확산의 됨에 따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소유한 데 멈춰서 그것을 어떻게 개방하고 어떻게 생태계화시킬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기업의 가치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포함해서 나의 생태계가 얼마나 나의 생태계 역량이 얼마나 크고 많은 파트너와 함께하냐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오픈 API 생태계를 주목하게 됐고, 즉 오픈 API 플랫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계 솔루션을 주로 했던 저희 관점에서 과연 오픈 API를 어떻게 대응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또 하나는 고객사 관점에서 어떻게 빨리 구축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API 매니지먼트라는 솔루션에 주목을 했습니다. 2012년 이후부터 API 매니지먼트라는 트렌드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요. 최근 2016년 이후부터는 매년 연평균 30% 이상씩 API 매니지먼트 시장이 점점 커가는 데 주목을 해서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페이스란과 과연 오픈 API가 무엇이다란가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API 플랜의 게시 및 구독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오픈 API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와 달리 바로 서비스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 서비스의 개념에서는 게시와 구독이라고 하는 그리고 플랜에 대한 차별화라는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산과 인터페이스를 단지 안정적으로 서비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판매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나의 아군, 즉 나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하도가 되었고요. 그 하도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거의 판매 전략에는 반드시 차별화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플랜에 대한 차별화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프리미엄 서비스, 그리고 작은 서비스, 저량의 서비스에서 값싸게 쓰고 싶어하는 나의 파트너들한테는 베이직 플랜이라고 하는 플랜 개념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 차별화는 권한에 따른 접근 제어 기능 및 커터 기반의 유량 제어가 반드시 필요하게 돼서 저희가 여태까지 잘해왔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접점을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제 거꾸로 사용자에 따라서 거래를 막기도 하고 유량을 제어해야 되는 그러한 기술적인 과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API, 오픈 API 혹은 API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건가를 분석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운데 있는 협업 공간입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와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그 물건을 주고받아야 하듯이 우리가 말하는 오픈 API 서비스를 팔거나 보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API를 만드는 제공자와 API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같이 할 수 있는 협업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협업 공간을 API 포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API 포탈을 통해서를 중심으로 총 8가지 API 게시 및 구독 그리고 인증 및 보안 같은 총 8가지의 기능들을 탑재함으로써 오픈 API 인프라를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픈 API를 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혹시 아직 오픈 API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시더라도 제한적으로 제공하시는 기업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늦었습니다. 이미 앞에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콘 기업들 대부분은 이런 오픈 API를 통해서 자신만의 생태계를 많이 구축한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늦었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바로 민첩함입니다. 민첩한 구축이 바로 필요하고요. 그럼 민첩한 구축을 위해서는 2가지. 첫째, 최소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구축이라는 것은 API 게이트웨이와 API 포탈을 가지고 구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는 모든 걸 갖추고 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2번째, 바로 리유즈입니다. 오픈 API를 하나 제공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서비스를 요즘 새로운 아키텍처인 MSA 아키텍처 이런 걸로 다 바꾼다고 하면 이건 또 하나의 차세대 구축이 되고 어마하게 많은 시간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API 개발은 지향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전사 표준이나 기존에 있는 개발되어 있는 서비스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리유즈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픈 API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협업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을 통해서 추후에 오픈 API가 민첩하게 확장되는 걸 대응하려면 반드시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해야 된다는 게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을 봤을 때 연계 솔루션 기반의 오픈 API 플랫폼 구축이 가장 민첩한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저희 연계 솔루션에 오픈 API 플랫폼을 추가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인젠트 오픈 API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되게 잘하고 왔던 기존의 연계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는 레가시 서비스를 모두 통합할 수 있고 그 외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API 포탈과 그리고 API 게이트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함으로써 연계 솔루션 기반의 오픈 API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 출시를 했고요. 특히나 인젠트 API 게이트의 주요 기능 중인 서비스 차별화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혹은 파트너가 누구인지를 구분하는 인증 및 인가 기능 그리고 그 서비스 차별화의 유량점 및 부하 제한 기능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메시지 변환이나 라우트를 통해서 오픈 API에서 필요한 스펙, 기술적 스펙, 즉 RESTful API 같은 기술적 스펙과 내부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메시지 변환이나 라우팅 기능 더 나아가서 내부에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거나 연계해서 밖에 좀 더 풍부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오케스트리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가장 민첩하고 빠르게 오픈 API를 제공하기에는 필수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그 방법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젠트 오픈 API 아키텍처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서비스는 새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내부 업무 서비스를 새로 만들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반드시 필요하신 경우, 현재 그 서비스가 없는 경우만 만드시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API 포탈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의 API 게이트웨이 혹은 API 포털 관리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서비스를 노출하고 그 과정을 또 자동으로 게시하게 됩니다. 그 게시된 API를 사용자인 협업 파트너에서 구독하고 그 구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API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에 심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API를 사용할 때는 API 게이트에 있는 인증, 유량제어, 메시지 분석이라는 기본 기능 이후에 서비스 매핑, 메시지 변환, 서비스 제어를 통해서 내부 서비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내부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오픈 API를 제공할 수 있고, 추후에 오픈 API를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DX 대응, 즉 비즈니스 DX를 대응하는 인터페이스 아키텍처 전환 부분인데요.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기술적 진화와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또 하나는 DX에 대한 오픈 API 발전을 통해서 앞에 설명드린 것들을 한꺼번에 모으다 보니 앞에 제시했던 인터페이스 아키텍처에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DX 대응을 위한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DX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DX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유협업, 개방 구독, 플랫폼이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픈 API 서비스라는 게 필요하게 됐고요. 오픈 API 서비스는 가장 민접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그리고 재활용을 통해서 구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적인 변화, 인프라의 변화도 필요했지만 이런 오픈 API라는 게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사용자와 수많은 사용자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인프라들을 빌려 쓰는 구독 경제, 이런 경제에 맞춰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함께 운영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필요가 필요했고요. 자,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값싼 비용이나 필요한 기능들을 모였었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한 올인원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아키텍처의 변화를 얘기했고요. 그 변화에 대한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I부터 ESB, EI, FEP, 그리고 개발 환경, 실행 환경, 운영 환경을 통합했던 기존 아키텍처에서 새로운 DX를 위한 대응을 위한 아키텍처는 API 포탈과 API 게이트웨이를 기존 MCI 위치에 위치함으로써 내외부 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을 했고요. 저희 인젠트 인터페이스 올인원 플랫폼에서는 이런 기능을 확장하고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솔루션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인터페이스 아키텍처를 제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젠트 인터페이스 올인원 플랫폼을 사용한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는 국내에 있는 글로벌 물류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시스템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물류라고 하는 산업의 특성상 물류를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해서 일부 내부 시스템을 새로 재개발을 하겠고요. 그 내부 시스템 일부와 기존에 사용하던 에지 시스템, 그리고 셉 같은 어떤 패키지 기반의 업무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EI를 도입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던 고객들이나 기존에 있던 파트너들이 활용하는 기존 에지이즈 대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파트너들과 화주, 새로운 택배사들을 연계하기 위한 API 게이트웨이를 위한 구성을 했습니다. 더구나 인터페이스 솔루션 기반의 API 게이트를 사용함으로써 MCI는 따로 구축하지 않으셨고요. API 게이트 위에 MCI 기능까지 한쪽 얹혀서 가장 효율적이고 유연한 아키텍처와 함께 저희 인터페이스 관리 솔루션에서 API 포탈로 자동으로 필요한 설정에서 자동으로 API가 게시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API를 만들기 위한 별도의 비용 없이 오픈 API 환경을 이번에 구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DX를 위한 인터페이스 솔루션, 인터페이스 아키텍처에 대해 전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랜 시간 동안 경쟁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